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프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이틀 연속 2200포인트라는 그 좀 의미 있는 그런 숫자죠. 그쪽에서 좀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돌파했다가 이내 좀 밀리는 모습. 어제 시장하고 그저께 시장이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동안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데 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저 북한에서 김여정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통신선 청와대 포함해서 다 끊는다. 그리고 실제로 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이런 저런 걸 할까요? 일단 그 어린애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뭔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게 있으면 땡깡을 부리죠. 막 울고 고집을 부리고 막. 그런데 거의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좀 미국 쪽에다가는 지금 뭘 해도 안 통하니까. 그리고 미국 자체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에 신경 쓸 그럴 틈이 없죠. 트럼프 당장, 나중에는 트럼프가 또 그런 카드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기 대선에 유리한 그런 카드로. 북한에서 저런 것들 좀 협조적으로 나온다라면 트럼프는 또 그걸 치적으로 자기 성과를 막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어떤 대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그래요.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자, 북한하고 인도적으로 잘 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저렇게 나온다라면 우리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김여정이까지 나서서 그러고 있는데요. 그 김정은이나 저 김여정이나 지들이 잘난 게 뭐 있습니까? 할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서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그 권력을 쥐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이게 유튜브 방송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TV 방송 출연을 하면 이런 얘기는 못 할 텐데 지들 꼬라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는 짓거리가 영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애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근데 또 김여정이가 그러고 김정은이는 또 한 발 뒤로 싹 빠져 있어요. 이거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여정이가 막 지서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관계 개선할 땐 김정은이가 좀 싹 나타나서 지금은 좀 그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해석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김정은이는 민생을 챙기고 옛날에 김일성이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저 민생을 그렇게 챙겼다라고 챙기는 척한 거죠. 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김정은이는 좀 민생을 챙기고 그다음 외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김여정이가 나서서 하는 그렇게 역할 분담을 일단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조금 김정은이가 또 살짝 나서면 살짝 나서서 또 관계를 그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여정이 다 취소되면 나중에 좀 쉽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하고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이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게 있기 전에는 항상 좀 긴장감이 높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저 코로나도 그렇고요.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지금 얼마 전에 신문 뉴스를 보게 되면 모내기 전투 그러면서 그 농업 생산량 이런 것들을 좀 늘리려는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대부분의 공산당 간부들까지 저 논밭으로 나갔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급한 거예요, 얘네들도.
급한 건데, 그거를 전부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런 거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냥, 좀 좋게 그냥 얘기를 좀 하고, 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도 지들한테 얼마나 우호적입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정말 그걸 하기 싫어져요. 뭐, 전에 그랬던 우리 유튜브 뭐 보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상한 댓글 다신 분이 있죠. 저도 그때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유튜브 해서 뭐하나, 이거. 아이씨, 이거 하지 말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그때 뭐냐 하면, 얘기가 길어지겠네요. 자, 이 얘기는 뭐 다음에 시간 나면 하기로 하고요. 뭐 어떤 거를 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 협박을 해서 뭐 뺏으려 그런다든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싫죠, 우리는. 그래서 애들이 뭐 어려서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뭐 철딱서니 없을 나이는 아니고 혹시 또 젊은 친구들 들으면 그 나이 또래 친구들 들으면 어린애 취급한다고 또 기분 좀 안 좋으실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나라의 모든 걸 책임지기에는 경륜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 부족한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뭐 자기 형도 이복형이지만 뭐 형도 죽이고 그 다음에 고모부도 죽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지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서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 잘 만난다게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남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면 그보다도 훨씬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호의로 대했는데 상대방이 악의로 대하면 뭐 같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서 조금 화가 나서 좀 그런 게 싫어서 기분 나빠서 떠들고 있는 저보다는 훨씬 현명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김정은이 북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쟤네들은 지금 뭔가를 좀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채널은 뭐 주식 채널이죠.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그땐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자, 그렇게 이 얘기를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장황하게 뭐 김정은이 욕도 하고 그랬는데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하고 쟤네들은 욕을 좀 먹어도 싼 애들이죠. 자, 일단 뭐 저 해외 증시 뉴스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연준이 어제부터 통화정책 회의를 시작했어요. 뭐 근데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전에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향후에 몇 년간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뭐 요런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시장까지도 이 연준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내일 새벽, 목요일 새벽에 끝나죠. 자, 근데 뭐 여기서 파월 의장은 특별하게 내놓을 정책은 없을 겁니다. 금리는 뭐 현 상태에서 동결할 것 같고요. 그냥 말로 연준은 추가 부양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뭐 뭐든 다 할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준다라면 주식시장은 또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이 좀 장중에 뭐 종가 기준으로는 좀 밀려서 9,000포인트대 9,953.75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만 저 장중에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팡주 위주로 뭐 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딴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뭐 다우 지수는 좀 빠졌는데 뭐 요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세계은행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5.2% 정도로 하향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이다. 뭐 요런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많이 했다라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친구들은 주식을 팔아갖고, 그거를, 뭐, 일부는 또 본국으로 송금을 하기도 했겠죠. 근데, 주식 판 돈으로 채권을 좀 많이 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채권 보유액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채권 보유액이 143조 정도가 된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돈을 아예 완전히 뺏어 나가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자금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식시장으로 또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HTS 화면을 보면서 시장 움직임 부분들 요것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권 증시를 먼저 살펴보면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자, 중국이 0.62% 정도 상승 마감, 홍콩이 1.13%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 역시 마찬가지 작지만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0.23% 정도 플러스가 났죠. 우리나라 시장도 좀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뭐 마이너스가 꽤 많이 났었어요. 마이너스 한 18포인트 정도 그쯤까지 마이너스 났다가 종가 무렵에는 또다시 이렇게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다우가 한 30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1.09% 정도 하락했는데, 뭐 그런 것들 항공주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 굴뚝주들, 구경제 주식들,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다가 어제는 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뭐 이런 것들, 신경제 주식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올라서, 다우는 마이너스 폭이 꽤 많이 났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이 0.78%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이 0.2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아쉬운데요. 어제도 미국 쪽은 좀 지수 자체는 좋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안 좋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3% 정도 하락해서 약보합으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았죠. 자, 장 초반에는 나스닥 시장도 조금 빠져서 시작했어요. 조금 빠져서 시작했는데 이내 좀 이렇게 상승세로 다시 이렇게 접어들어서, 자, 이때가 10,000포인트를 넘긴 때였죠. 10,000포인트 넘겼다가 잠깐 밀렸다가 다시 재차 그 탈환 시도를 했다가 장 막판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는데요. 괜찮은 흐름이었죠. 자, 장막판에 이런 것들은 지금 주가 자체가 좀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차익 실현 욕구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 물량에 의해서 밀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이죠. 자, 지금 이때 고점이 9,800포인트 정도였었는데 뭐 어제 돌파를 하고 오늘도 장중에는 10,000포인트를 넘기고 추가로 조금 양선을 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누가 봐도 좀 상승 추세 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국내 증시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쪽이 지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금융투자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이 주가를 조금 추가로 이렇게 급등하지 못하게 좀 급등했을 때 좀 두들겨 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만기 때문에. 만기는 내일이죠. 자, 수급 한번 짚어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한 4,1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 쪽이 뭐 1,800억 정도, 기관 전체로는 3,999억, 4천억 정도를 매도한 모습이에요. 자,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1,843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메이저 수급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특히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22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 그걸 내준 결과가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한 936억 정도를 순 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기관이 한 758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 선물 시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제도 장중에 쭉 빠졌을 때, 그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선물 매수가 확 들어와서 이거 뭐 장 마감 무렵엔 돌려놓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뭐 장 초반에 급등해서 출발해서 쭉 밀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했어요. 자, 5,182억 정도를 선물을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만기가 내일이기 때문에 6월물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9월물, 차월물까지, 선물 9월물까지도 이 매매 대상에서 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물 쪽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시장의 안전판 역할, 뭐 그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주식 시장이 주식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만기 근처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 개인들이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하면 그건 주가 조작이 되겠죠.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렇게 큰 메이저 세력들이 시장을 갖고 노는 거는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뭐 엄밀하게 그냥 따지고 들어가면 주가 조작이 맞겠죠. 자, 근데 일단 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5,100억 정도를 순 매수했는데, 자,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차월물이 중요합니다. 9월물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 요게 지금 현재 현물 가격하고 이 가격 차이가 조금 좁혀드는지, 혹은 9월물 선물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진다라든가, 지금은 좀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면 내일 만기 때는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선물 가격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만기가 다가왔으니까 누적 수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만기가 5월 14일이었었네요. 그럼 15일부터 누적으로 보게 되면, 콜옵션 쪽에서는 자, 외국인들 535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죠. 금융투자가 519억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옵션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는 내가 매도한 금액 519억만 매도했으면 이것만 잃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죠. 자, 급하게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콜옵션 쪽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 뭐 9,000원에서 11만원을 갔었으니까 10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약 110배, 120배 가까이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뭐 이들은 내가격 비싼 옵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피해는 아니겠지만요.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좀 콜옵션 쪽에서 상당히 좀 평가 손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면 훨씬 더 크게 손실이 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는 조금 콜 쪽은 순 매도를 하던데, 룰루랄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풋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저 풋을 594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도 풋 매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상당한 차익이 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뭐 그저께까지 588억 정도, 그리고 그 전주까지 500억 이상 순 매수를 해놓은 상태니까, 지금 뭐 이거는 거의 뭐 한 4토막 5토막 정도 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500억 원어치 저 풋옵션 사는 거, 그게 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움직이면 이 금융투자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봉 보면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의 코스피 일봉의 10분봉을 볼게요. 일단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 거니까. 자, 어제 보시면 자, 어제도 갭으로 이렇게 떠서 시작했죠. 이내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엊그저께하고 거의 뭐 국화빵 수준의 그런 시장이었었죠. 자, 근데 만기 근처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시장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쭉 빠졌다가 재차 여기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으니까 시장은 뭐 아랫 방향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 뭐 위에서 음선 두 개를 맞으면서 조금 좀 걱정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프로그램 매도 쳐놨던 부분들이 워낙 많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프로그램 매수로 청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뭐 베이시스 상황에 따라서 차월물로 롤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롤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롤오버일 가능성도 좀 롤오버 물량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6월물 선물을 매도를 하고 현물을 매수를 하고 9월물 선물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현물 지금 매수니까 현물은 매도 포지션이겠죠. 이거를 프로그램 매수로 청산을 안 하고 그냥 저 9월물로 2월 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뭐 5천억 정도 선물 쪽에서 순매수한 거, 요거 갖고 전부 다 그게 청산이 됐다, 롤오버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베이시스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좀 청산이 될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9월물 선물 가격을 잘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대외 변수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들, 오늘은 수급들 좀 잘 챙겨보시면 뭐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